자, 오늘부터 이제 수학 2를 한번 개념 설명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수학 2 내용이고요. 일단은 먼저 목차를 오늘은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여기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일단 먼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교육 과정으로는 미적분 원이라고 해서 요 부분 내용과 비슷한데 거기랑 차이점은 뭐냐 하면 수열의 극한이랑 그 다음에 급수가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요거 내용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원수투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뭐 그 대학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수원수투가 공통이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고를 거냐 미적을 고를 거냐 기하를 고를 거냐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대학교들의 방향이 확통을 고르면 보통 이제 문과 계열, 인문 계열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중에 고르면 얘가 이공 계열. 그래서 자연 계열, 인문 계열, 뭐 아무튼 그쪽으로 계열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일단 수학 2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이게 미분적분의 약간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2를 배울 때. 그럼 수학 2는 처음에 극한이랑 연속을 나가게 됩니다. 극한과 연속. 네, 그래서 극한과 연속을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함수의 극한. 함수가 극한 뭐 어디로 수렴하냐 x 값이 어떤 값으로 갈 때 뭐 알파로 갈 때 fx는 뭘로 가냐 뭐 그런 거를 구하는 과정이 극한이 되겠습니다. 이제 극한을 배우면서 수렴 발산 이런 용어를 배워요. 수렴 발산 그거는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 그거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를 문제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들 네, 뭐로 수렴할 때 값을 구하시오 뭐 그런 것들. 그다음 극한의 응용 극한의 응용은 글씨가 왜 깨졌죠? 극한의 응용은 뭐 미정계수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a, b, c를 극한값을 이용해서 구하라 뭐 그런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아니면 부등식 성질 뭐 그런 거를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을 다루게 돼요. 극한값을 배웠는데 얘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도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왼쪽 오른쪽 같은 값으로 어떤 값으로 갈 거다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배우는데 이제 이 값이 메꿔져 있을 때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에 관해서 구하는 것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함수들이 연속 함수는 뭐고 불연속 함수는 뭔지 연속 함수를 찾는 그런 거를 여기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적분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미분 단원에 들어가서 미분계수를 처음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 도함수를 배웁니다. 그럼 미분계수는 이제 어떤 값에 대해서 그 기하학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 값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제 미분계수의 그 정의에 해당하는 뭐 이런 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을 배우게 될 텐데, 네,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얘를 점점 0으로 가까이 보낼 겁니다.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위에서. 그래서 0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이제 이 값이 뭐로 수렴할까? 그거를 이제 다루는 게 f'A로 수렴할 거다 하면 요 값을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다룹니다. 이제 연속을 위해서 다룬 거를 이어서 미분 가능성까지 다뤄요. 점점 조건들이 많아지는 느낌이죠. 처음에 극한 값이 있냐 없냐 하다가 이제 연속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그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게 함수를 또 다룹니다. 도함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함수로 치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되겠죠. 미분계수값은. 그래서 도함수를 배우고 이제 보통 그냥 학생들이 미분을 뭐 쉽게 접한 거는 뭐 이런 걸 이제 미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함수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다루는데 도함수 활용들을 쭉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미분값이 그 기하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랬죠.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값 정리. 요거는 이제 미분적분의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뭐 교수님들이 평정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균값 정리를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면 그래프가 아무리 3차, 4차, 5차가 나와도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파악하고 이제 극대극소. 그러면은 어떤 값이 주변값보다 크냐 아니면은 주변값보다 작냐 그런 거를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가 감소하는 걸 어느 정도 파악했고 극대값, 극소값 막 주변에 있는 값보다 제일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를 파악하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 전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자세히 그린 후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범위가 주어지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x 범위다 하면은 최대값은 뭐 얘가 되고 최소값은 얘가 될 거다 이런 구하는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래프가 있을 때 또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x축과 몇 번 만나냐 이런 거 해서 실근의 개수 이런 게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뭐 그런 거는 부등식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속도가 속도를 배웁니다. 걔는 이제 시간인 t를 이용해서 식이 세워져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다. 요거를 이제 뉴턴이 발견을 한 건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랑 되게 밀접합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그래서 물리를 배우면서 이 부분을 같이 배우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물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루면은 이제 미분 단원이 끝나겠고요. 이제 요게 도함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단원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해두셔야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거 30, 아니 30번이 아니지 뭐 24번 뭐 이런 아무튼 미적분의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 항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적분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미분의 반대죠. 미분의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적분을 연습하기 위해 부정적분을 배웁니다. 부정이 정해지지 않는다. 또 부정 방정식 그때 배웠듯이 여기서도 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니 부자 써서 정할 수 없는 적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3x제곱 나왔었죠. 그거를 다시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될 건데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얘가 되는데 제가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될 거고요. 얘를 미분해도 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뒤에 부정적분은 상수를 붙이게 됩니다. 뭐 그런 거를 배우고 이제 적분 계산 쭉 하고 이제 정적분을 들어가게 돼요. 정적분의 이제 의미는 이런 x축에 있을 때 이런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얘는 밑에 있으면 당연히 넓이를 구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 넓이긴 넓이지만 이 넓이가 같으면 0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하학적 의미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빠진 게 원래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원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예 미적분 파트로 빠지고 그냥 기하학적 의미만 잠깐 다루고 그냥 정적분 계산 위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활용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절대값도 붙이고 또 이제 이러한 그림이 있으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하면은 음수값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부터 여기 적분을 하면 안 되고요. 끊어서 범위마다 나눠서 따로 적분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거리. 여기서는 미분한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제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는 이제 나중에 기하 벡터 배울 때는 벡터 스칼라 뭐 그런 거를 말을 할 텐데, 벡터라는 말은 방향도 있는 값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뭐 왼쪽으로 가면 기준을 정했다면 얘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뭐 거리를 구해라 하면은 다 절대값으로 더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에 2만큼 갖고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3만큼 갖다. 그러면은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답일 텐데 이동 거리는 5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5가 답이 되는 게 스칼라 값이고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게 벡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학 2는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개념 설명을 하면서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개념 설명 위주로 수학 2를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